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아베 총리가 다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이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는 재팬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아베 총리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현재 다급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외교가 수상 간접, 외무성 할 것 없이 완전히 초능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28일 날 미일 간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 북한의 완전한 그 비핵화 그리고 영구적인 핵 프로그램의 폐기 같은 것을 이제 그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노 외상이 폼페오 미국의 국무장관과 만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매티스 국방장관과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대신 만난다든지 지금 수상과 그리고 모든 그 강요들이 완전히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그렇게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면 일본은 이제 외교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한 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전쟁을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주체인 북한이 일본을 제대로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지금 이 미국 또는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니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4월에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어떤 요구를 하게 될까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국민의 정서상 이 북한이라는 것은 납치 문제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또는 미국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이 문제가 올라야 된다는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ICBM, 미국을 향한 그런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핵 확산을 금지시키는 것,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미국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2,000km, 사거리 2,000km, 예를 들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은 일본 전역이 커버되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위협이 배제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일본에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보면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지금은 그 일본 정부에서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일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수차례 일본의 상공을 넘어가지고 태평양으로 지금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한반도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일본 국민들 또는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역시 그 위협을 일본 국민이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국내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또 납치 문제 같은 것들을 거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유익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내를 보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10월의 총선거 같은 것 보면 북한 변수라는 것이 자민당이 압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사학 스캔들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앞으로 이제 그 아베 수상이 정치적인 사명으로 느끼고 있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어떤 적절하게 한반도에서 긴장 국면이 유지되는 것이 이제 일본 여당이나 또는 이제 아베 정권으로서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한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치자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도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본 정부도 이 판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해 나가면서 우리의 지원자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북일 간의 어떤 교섭이라든지 어떤 정상회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 풀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 면에 있어서 일본의 전후 경제 협력 자금이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우리의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데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일본 측을 방치하지 말고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장면들을 한국이 스스로가 나름대로 기회를 잘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을 한반도 대화의 지원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